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오는 11월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한영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예산 심의와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 또는 시정 요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울산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실시됩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및 출석 요구 공무원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공보 담당관실 등 19개 기관입니다. 3쪽 일정 및 감사 대상 기관 및 장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2019년, 2020년도 예산 집행 사항 등이며 감사 요령은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합니다. 5쪽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한 것이지만 추가나 삭제 등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서 안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정예후 속계시부터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예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회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송근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가정에서 아동 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 내 학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및 매년 수립 시행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교직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학대 예방에 관련된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벽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늘 뉴스에 지금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영재입니다. 의원번호 621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이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부모의 자녀 학대를 예방하고 특히 부모와 학생이라는 특별관계에 의한 지속적인 폭력으로 불미스러운 피해 사례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1만 27건이었던 아동학대가 2019년에는 이보다 3배 정도 증가한 3만 45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행위자는 부모 2만 2,700건, 대리 양육자 4,986건, 친인척 1,332건, 기타 364건 순으로 확인되어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대한 아동학대가 가장 높은 편으로 최고는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성이 정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계기가 된 일명 울산 계모 사건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가정 내 학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교육 등으로 더 이상 아동학대를 방치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호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년은 송근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에 대해서는 송건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대한 내부적 협의를 거쳐 송건호 의원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조례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가정 내 학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아동학대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 및 위기 의심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조례의 적용과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세밀한 계획과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교육 의원님. 네, 송건호 의원님 조례안 잘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최근 가정에서 아동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가 이제 심각해짐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가정 내의 학대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데 대해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제정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 자료에도 있다시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서 2019년 동안 3배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 이제 최근에 울산에는 한 3년간 울산교육청에서 발생한 가정 내 아동학대 조사 결과가 있다면 한번 이건 전국적인 것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울산에 관련해서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조금 부족하면 자료를 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정교 의원님 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정 내 그 학대는 실제로 우리 교육청 소관위에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네 아니요. 철청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 이제 지자체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통계 자료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아시다시피 그 우리 교사들이 그 뭡니까 저기 고발 조치를 하는 아동학대가 여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의무를 갖고 있고 학교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교사로 인한 그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의무를 교육청이 실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료는 예,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경찰 쪽하고도 좀 연결을 하셔서 이런 통계 자료는 그래도 한번 받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제 그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실제로 그런데 그걸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상황으로 어떤 이제 건수가 어떤 건지를 한번 파악을 그래서 이번에 것도. 아마 이제 제정돼 가지고 10월 말부터 아마 진행될 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문 뭐 공무원 직접조사 뭐 시행 요런 이제 그게 아마 그 결정이 돼서 시행을 될 예정인데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그 협약된 것이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아마 이제 저희들하고 공유하는 걸로 이제 이게 이제 결정이 돼서 저희들하고 이제 공유가 되는 그런 시점에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이제 정기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자료를 확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방 교육을 하려면 네, 여기에 네. 대한 데이터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 네, 네. 있어야 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하고 공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네, 네. 대해서 경찰서에서나 뭐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너무 모르고 접근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조례는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꼭 파악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들고 예. 최근에 보면 다문화 가정의 정세로 인해서 증가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가정 내 확대가 증가한다라는 이런 추세를 네, 언론을 네. 통해서도 제가 많이 봐왔는데요. 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면 울산간 내 최근에 3년간 다문화 가정 내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전혀 아시는 바가 없지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않습니다. 이제 전혀 아는 바가 이제 없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이제 그런 통계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을 뿐이고 실제로 이제 학생의 가정 내 그 학대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아동 복지센터하고 이제 전문기관하고 이런 이제 기관과 그리고 이제 그 복지센터나 이런 쪽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쪽하고 다 연계를 해서 실제로 학생을 지원하고 하는 그 업무는 저희가 이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울산 관내에 3년간 다문화 가정 내 아동 학대 결과에 대해서도 네네. 특별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선 학교에도 교육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우교육청에서의 다문화 학생 가정 내 학대 예방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보통 우리 일반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또 새엄마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데서 또 빚어지는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좀 네네. 관심도를 좀 철저하게 좀 가지시고 좀 교육도 하시고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또 특별하게 좀 관심을 네네. 가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다문화 업무 담당자하고 논의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아동 학대 관련해서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보면 가정 내 확대가 많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영역까지 관심을 갖고 가정 내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저거는 지금 뭐 이미 답변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이거 체계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이후에는 유관기관들과 아마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자료가 이제 공유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일인데 이런 일들까지 이제 그러니까 가정 내 아동 학대까지 이제 우리가 교육청과 이렇게 협조를 함으로 해서 빚어질 수 있는 좀 문제점이 실제로 그 우리 학교가 굉장히 업무 부담을 또 하나 더 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그 지자체에서 복지 이제 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서 실제로 이제 가정 내 아동 학대에 대해서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문기관에서 해야 할 일까지 이게 이제 학교로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상당히 또 저희들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교육청이야
행정 지원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일이 이제 학대가 돼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될 염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사들의 업무가 좀 가중되어서 학생 지도 오히려 학생의 학습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염려가 되셔서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보다 예방교육에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청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행감 준비하신다고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조례까지 또 맡아서 하시고 하여튼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청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거 가정 내 학대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TV 뉴스에도 사건들이 종종 큰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또 송건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많이 애쓰셨다고 노력하셨다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연간 제보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취합 자체가 지금 조금 어렵다. 경찰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는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의 모든 종사자들은 그 학생들의 학대 징후가 이제 발견될 시에 네. 신고를 하도록 그 의무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아시다시피 의사나 청소년 교육에 강요하는 사람들은 그 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무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의무자 교육을 연간 2회 저희가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아동 학대 사안 관련해서 이런 사안이 이제 발생을 하면 학교 현장을 점검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도 아동 학대가 이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방 교육과 조기 발견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또 7월 중에 저희가 이제 공문을 안내한 바 있고 아동 학대 방지 대책 관계 기관 간담회를 7월에 이제 실시한 바 있는데 거기에 우리 담당자가 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고 갈게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경찰청에서 총 연간 건수를 경찰청에서는 취합을 하고 갖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교육청에 아까 신고 의무를 갖고 있다는데 학교별로 예? 그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을 하면 교육청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보고된 건수는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자료를 제가 지금 확보를 하거나 갖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하기는 그렇고 지금 담당자한테 통계 정리되는 대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약간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물론 그 업무에 대한 또 역할들이 늘어나고 교사의 또 업무 역할들이 또 많아지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자체라든지 경찰청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서포트해주는 그런 서포트, 그냥 도와주는, 신고하고, 행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정도, 그 정도의 역할 정도만 내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건수가 올해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청에 총 취합된 건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별로 해갖고 올해는 아동학대 우리 학교별로 해서 교육청에 보고된 게 한 전체 건수 400건 중에서 학교에서 신고된 게 한 50건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데이터. 그 정도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을 뿐이고. 뒤에 오시네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 사안으로 이렇게 네. 보고되는 것만 아까 네.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마 네. 그 보고되는 건수는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고 네. 그 건수는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네네 제가 그 자료는 예. 지금 아마 우리 담당자가 네. 그 취합된 자료를 저희한테 네네. 보내오는 대로 예. 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요게 보고가 되고 나면 네. 교육청으로 이제 아동학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또 의심의 여지가 있다 했을 때 교육청에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역으로 어떤 대응을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만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아동학대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그 가정 내에 방문도 하시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 아동 학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가서 이제 조사도 하고 내부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주로 이제 학교 교직원과 이제 학생 간 사이의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안 조사부터 교직원과 시작해가. 학생 말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예, 가정 내 아동 학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1차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의 그 복지사 쪽, 그 복지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들 시민이니까 그 시민에 대한 이제 처리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그 경찰서에 신고만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근데 아동 학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의무적인 어떤 예. 업무는 그런 사안이 이제 의심되는 경우에 이 아이가 가정에서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다 하는 의심이 되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의무자가 돼서 신고를 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지금 김정수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거는 이후에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를 아마 이제 궁금해 하시는 학생 지도보다는 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뭐 그런 역할에 대한 역할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한 주 업무 그러니까 주 메인 역할을 하는 거는 경찰서하고 지자체지만 우리 학생에 대한 대상은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케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맞습니다.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니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런 아동학대 의심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경찰서에 신고만 하시는지 아니면은 의심 저 학생의 가정 내에 뭐 방문해서 부모를 한번 만나본다든지 이런 그 능동적인 대처를 하시는지. 그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하고 다른 또 별도 기관이 있거든요. 복지부 산하에. 거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고 실제로 의원님 우리 선생님이 학부모를 상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학부모님들한테 봉변당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왜 너가 나서서 너 뭔데 나서서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실제로 중구의 모 학교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거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학부모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호 전문기관이 거기는 이제 전문기관이 나가가지고 학부모들 만나서 그 금방 이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 보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육청에서 좀 수동적인 부분들이 아니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들어보면 네네. 뭐 신고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교육청 역할이 제가 봐서 없는 것 같아요. 신고. 네, 신고하는 신고 의무 것도 정도만. 신고하는 것도 네. 그게 이제 신고한 게 노출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그 봉변을 당했다는 사례가 무슨 사례였냐 하면 아이가 이제 아동 학대 징후가 있어서 그 학교에서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한 것을 그때 지자체가 잘못했는데 제가 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노출이 된 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제 학부모한테 노출이 돼가지고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담임 선생님을 가해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예방 교육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나서서 그런 이제 나머지 추후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거는 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많은 뭐 애로점이 있는 거는 저도 네. 알고 네, 네. 있고요. 네. 그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네. 그래도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네. 교육청에서의 수동적 대응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하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부분에 그 교사의 그 역할 증대 네,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네. 우리 아이들 이런 부분이 문제가 한 건이 터지면 전체적으로 학교 분위기 자체가 그렇고 그 맞습니다. 피해를 네. 당한 학생은 어떻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전에 좀 미리 예, 예. 유관기관들하고 좀 능동적으로 과시 좀 대처를 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네, 네.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신고만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들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신고만 한다는 게 예, 아니고 저희가 예. 이제 의무적인 저희한테 이제 주어진 그 이제 의무가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학교가 모르는 척 하겠습니까? 이제 학생 보호라든지 추후에 이제 더 발생할 사안에 대해서도 복지사하고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해서 그 아이의 추후 조치에 대해서 또는 심지어는 나아가서 나중에 이 가정 내 분리시키는 상황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아이들을 양육원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시설에 보낸다든지 이런 업무까지 실제로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네.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 저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한테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만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본다면 이제 신고 건수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심 사례 건수나 학대 건수도 사실 늘어났는데 신고 건수에 비해서 학대 건수가 실제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이 실제로 더 아동 학대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법이 많이 여러 번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지난 2014년 이후로 지금 통계 자료가 14년 이후 자료인데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인식 개선이 일어나서 더 많은 학대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합니다. 예, 이제 김선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이건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신고 건수가 아마 이제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이제 사안인 것으로 이제 저희가 짐작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얘는 우리 국적을 가진 아이가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아이의 경우에도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많이 이렇게 전환이 돼 있냐 하면은 이 학생은 이제 여러 번 자기 아버지를 아동 학대로 계속 신고를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면 내가 어떻게 보호를 받고 누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하는 것까지 이 아이가 다 자세히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아주 경미한 경우에도 얘는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실제로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 변화가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데 많이 기여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 학대나 중복 신고에 대해서도 한 건 한 건하고 이렇게 카운트합니까? 지금 건수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건수를 취합하지는 않고 실제로 이제 학생이 이런 이제 사안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추후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정신건강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설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저희가 이제 책임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예.
전 다른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중복 건수에 대해서는 한 건 중복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취합 자료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건수의 개념은 그냥 한 건 한 건의 개념이고 중복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인식 개선이 많이 되어서 실제로 더 많은 신고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전과 다르게 신고도 지금 현재는 누구나 신고하고 지자체에 신고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닌가 싶고 과거 2014년보다는 사실 아동학대의 개념이 조금은 많이 좋아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면 코로나19 지금 현재 지금 최근 올 초부터 그죠? 2월부터 지금 사태로 실제로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 네. 부모님과 같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수는 가정에서 아동 폭력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더 많이 폭력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네. 외부랑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나라는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울산시 대책이라든가 어떤 그런 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단위학교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네. 그 실시간으로 쌍방향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강화하고 있고, 아동학대 위험군 가정에 대한, 아동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안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그 전담 공무원이 이제 아마 그 시행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면 저희가 이제 지자체, 경찰청,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교육청이 4개가 이제 모여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강화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동폭력이라는 것이 대체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저학년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담임선생님의 시간이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어서 네네. 더 모를 수도 있고 지나가지 않을까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네.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면 원격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건수는 늘어나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81%에서 76%가량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직원들의 폭력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10배 이상씩 지금 늘어나 있어요. 2014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145명 초중고 그런데 2019년에 보면 2,154명 물론 전국적인 거지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도 네네. 과거에는 그냥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그런 것도 폭력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해서 신고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서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인식 개선, 선생님들의 교육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례도 보면 지금 그 소속 교직원 등에게도 이제 교육을 실시한다. 어느 것이 폭력인지, 폭력이 아닌 것과 폭력인 사례에 대해서 과거에는 용납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다르게 인식되는 거,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실시를 하고 있었고, 네. 또 강화된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기사에 보면 학원 근무자 채용 시에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네네네. 네, 울산에 3곳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울산이 상당히 건수는 낮습니다. 네. 혹시 조사를
예. 좀 미흡하게 네. 살짝 해서 3건밖에 없는 건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그 부분은 네. 저희가 이제 뭐 누구 어디는 하고 어디는 솔직히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안 해서 누락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그 우리가 이제 교사를 채용하거나 이제 아이들 아동 네. 교육과 관련한 모든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 이게 이제 그 조사부터 하도록 돼 있거든요. 성폭력 관련 뭐 이런 네. 것들을 성범죄 관련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안 한 그 학원 3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조사한 자료를 넘겨드린 거고 네. 실제로 그거는 누락될 수는 없습니다. 누락될 수가 없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아시다시피 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로 이제 원장님들 이제 책임자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누락 사항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누락하고 사실 이 네. 누락해서 큰 일이 없으면 네.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한 명이 전체를 맞습니다. 네네. 크게 예. 위협하는 거니까 네네. 실제로 누락시켰을 때 이 학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그 아마 행정처분 조치 그게 사례 있을 텐데 제가 법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지금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지금 보내달라 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가태료 부과를 하거나 뭐 그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 보고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사에 그 가태료 500만 원 네네. 부과해놨는데 네네. 이건가 봅니다, 그죠? 네네. 네. 사실 그 크게 뭐 걱정 안 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한 명의 그 성범죄자가 맞습니다. 네네. 큰 사고 치면 위험한 거니까 네.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네. 송근호 의원님께 대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입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덕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덕권 의원입니다. 네,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송근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많은 일정 가운데서 또 이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또 이와 관련한 내년 예산을 세우거나 사업을 세우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내년에 예산들, 사업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과장님 예.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121교에 대해서 그 시책 건장 사업으로 교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와 관련한 그 연수를 받거나 할 수 있도록 예, 계획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당 얼마? 200만 원씩. 200만 원씩 네네. 지원하고 있나요? 네네네. 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 아이들이 가정 내에 학대 당하고 또 가정 내 폭력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 생기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 설문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폭력이 지속되고 네. 고차가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또 예산이나 사업도 이와 관련된 것들을 잘 좀 측정해서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네, 우리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 이 조례를 이제 발의하게 된 사실 계기는 먼저 이제 뉴스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이제 많이 뉴스가 났고 또 사실 이제 교육청에서 제가 아까 데이터를 보시면은 한 3배 정도 증가해서 3만 건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뭐 지하철 17개로 나누면
한 지자체당 한 1000건 이상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 상당수가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학교에서 저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세세한 좀 애들의 관찰과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많은 고통받는 아이를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사실 아까 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 뭐 학부모에 혹시나 마찰이 있을까봐 또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아까 우리 김종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좀 능동적으로 좀 하셔서 아까 그 1000건 정도 이렇게 뭐 제가 17기 자체 나름 발생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원들 교직원들이 좀 유심히 관찰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증거가 있으면 혹시라도 한두 명이라도 더 이렇게 구제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한 건데 저도 사실 김종서 의원님 말씀처럼 좀 교육청에서 더 좀 선생님들이 사실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물론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고통받는 아이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선생님 업무 부담보다 그 고통받는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좀 더 교육청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김정석 의원님께서 아동 학대 사안 접수하지 않느냐 하는 자료 금방 왔습니다. 2018년에 118건은 접수가 되었고 2019년에는 170건, 그다음에 이제 20년 현재 상반기로 83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의 울산광역시 교육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45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4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윤동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맞춰 남북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기회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 학예에 관한 교육, 교류, 협력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1조에서 2조까지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3조에서 4조까지 교육감의 책무와 협력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에서는 협력 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6조에서는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에서 13조까지는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만의 특색 있는 교육학예 분야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사업을 시작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텃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 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교의 학생의 정서 함량과 생태 환경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3조에서 교육과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4조에서 학교 텃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에서 학교 텃밭 조성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6조에서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에서 학교 텃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8조에서 학교 텃밭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9조에서 16조까지는 학교 텃밭 조성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17조에서는 성과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내의 텃밭 활성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부터 자연 친화적인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재 전문위원께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 전문위원 한영재입니다. 의원번호 645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남북 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북한 지역의 교육 학예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교육 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는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민간 협력 체제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사업의 기본 계획 이행과 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협력 체제 구축을 근거를 마련한 것은 남북 교육 교류 사업의 안정적 추진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특히 협력 사업마다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그 승인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에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있어 통일부의 사전 승인 요건이 맞는지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등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구축해 나가는 남북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인 교류 협력을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이쪽입니다. 경제개발로 인하여 자연공간이 점점 축소되어 학생들이 인공구조물의 환경 속에서 자연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를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 함량과 생태 환경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특성상 자연 환경에서 멀어져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는 도시 환경 속의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내 텃밭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식물 재배 등을 통해 심신 안정과 건강 전진, 상호 협력과 배려, 관찰과 상상력 자극을 통한 창의성 향상과 정서 함량 및 인식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텃밭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지역 주민, 마을 활동가 등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이 기대되므로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근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덕근 의원님께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덕근 의원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울산광역시 교육청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교육, 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교육과정 속 평화통일교육 강화, 교원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학생 평화통일 체험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평화감수성 함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장기적이고 내실 있는 남북교류, 교육교류 협력 사업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교 텃밭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 환경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세대에 대한 생태환경 교육의 강화에 공감하며 체계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울산교육청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텃밭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덕근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을 발표했으며 이는 환경학습권 보장과 학교 환경교육 강화에 뜻을 모은 것으로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환경교육이 추진되리라 기대하며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호 교육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의원님.
변화하는 남북관계 및 국제 정세에 맞춰서 남북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를 하고 소통할 기회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 학예에 관한 교육 교류 협력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조례는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야 조례로서의 빛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포자는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한 간의 관계는 변화한 것이 지금 보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한 간의 변화는 더욱 찾아볼 수 없는 상태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정부도 쉽게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이 지금 시점에 울산교육청이 무슨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울산교육감님은 본 조례에 대해서 동의한 이유를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장 정지호입니다. 정 의원님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이 조례안이 우리 학생들과 또 북한에 있는 그런 학생들의 그런 교육 학예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그런 이 조례의 취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의견을 지금 제시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많은 그런 뚜렷한 교류 사업보다는 없으시죠? 체육 활동이라든지 남북 청소년 축구대회라든지 아니면은 스포츠 문화 교류라든지 각 지자체별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울산에서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지금 주시죠. 아직까지 지금 당장 계획보다는 지금 이번에 이제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 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타 시도의 그런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교육부 협의 통해서 좀 더 그런 체험 활동 중심으로 좀 한번 그런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 볼까 그런 좀 준비를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체험 활동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이제 주로 스포츠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교류 사업으로서의 그런 역사 유적 탐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앞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세부 계획은 안 세웠지만은 점진적으로 한번 이런 타시도 그런 교육청의 그런 활동과 이런 걸 한번 연계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 했다든지 또는 내부적인 좀 논의를 거쳐서 벤치마킹이라기보다 예. 우리 울산만의 특색은 북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추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좀 더 많이 해봐야 알겠지만은 우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역사 유적 탐방이라든지 무슨 남북 스포츠 청소년 스포츠 교류라든지 이런 충분히 그런 거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부주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협력 사업의 범위라고 해서 사조에도 보니까 북한에 소재하는 학교의 교육 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 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들도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울산에도
이런 걸 특별히 계획하는 거 아직 없이 다른 곳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좀 생각만 앞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업 때마다 이제 승인도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변경할 때도 재승인을 하는 것도 당연히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이게 추진이 잘 되고 그리고 지자체마다 이게 한다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이걸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좀 성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남북 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제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향후 조례안 제정이 된 후에 대해서는 울산교육감님은 이 책무를 성실히 수행을 잘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섭입니다. 저도 이 조례 자체가 윤덕권 의원님 발의를 하셨는데 저하고 좀 상의가 있고 나서 추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 조례에 대해서 뭐 개별적으로 설명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루어질 통일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필요하고 통일에 대한 뭐 서로에 대한 여야 상관없이 인식은 똑같을 겁니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 다만 통일을 어떻게 하겠냐 방식에 서로 다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 이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지금 뭐 정책을 만들고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게 오랜 분단 속에서 지속된 그 이질성들 이런 부분을 얼마나 격차를 줄여가면서 통일을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우려라든지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자체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이거는 지금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방법밖에 아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도 지금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이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과연 추진을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제가 의문을 가지고요. 제가 대표적인 좀 예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2018년 저희가 의원 될 때쯤 돼서 18년 4월 달에 우리가 판문점 선언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통일에 대한 거리 좁히기가 조금 되지 않았느냐 해서 서로의 뭐 기쁨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9.19 남북군사 합의서를 우리가 채택을 했죠. 이때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북한은 똑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우리가 퍼주기 안 하면 협박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남 정책에서 대적 정책으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미사일도 쏘고 남북 연락소도 폭발을 시켰습니다. 남북 연락소에 저희가 3년간 건설 및 운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시죠? 168억 8천만 원 가량 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민들 혈세입니다. 혈세.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들 이런 부분들 아직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좋아질
여력이 별로 없어요. 국장님,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교육장 정재입니다. 우리 김영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남북 이 교육 협력 이거는 뭐 물론 정부 차원에서 당연하게 이제 준비되고 우리 그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나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은 또 지금 현재 이 남북 교류 이 협력 활성화 사업이 시도교육청 지금 9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또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학생들의 그런 평화 통일 교육에 대한 이미 교육 과정 속에서 또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데올로기 이런 성격이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이나 또는 학에 대한 그런 교류 협력 사업은 뭐 단계적으로 뭐 조금 그런 통일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지금 뭐 당장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9개 지자체에서 물론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데 그 9개 그 지자체에서는 어떤 그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지자체에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황에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 그냥 다수결의 방식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이런 형식의 지금 부분의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하고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주셨던 우리 통일교육은 조례 없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당 의원님들 생각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인데 굳이 이거를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지자체에서 이걸 만들어갖고 힘을 굳이 실어줘야 되느냐. 이건 정부에서 사실은 국가 대응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그 지방의회에서 이거 사업 추진 쭉 하실 때 통일부 승인 전부 다 건바이 건으로 다 받아갖고 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한 뭐 어디 준비는 따로 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준비요. 네,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예. 지금 이제 울산시, 강력시나 구군 남북교류 협력 관련해서 법인 및 단체, 그다음에 이제 남북교류 협력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 단체에 대한 행정 지원 및 일부 경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은 요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논쟁을 하고 계시는 우리가 이제 남북 교류 사업을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지자체에서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논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두 분 의원님의 그런 생각에 저희도 같이 동의하는 바고 저희는 다만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 과정에서 그 남북 어떤 이런 그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는 이런 현실과 앞으로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교육은 사실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네. 분명히 통일은 이루어져야 되고요. 언젠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산가족 분들이라든지 우리 뭐 또 북한과의 또 그 시너지 효과들, 우리 또 같은 또 민족들이 한 번에 같이 또 이렇게 통일되는 이런 장면들이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교육은요, 지금 조례 없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협력사업의 범위 안에 보면 교육청과 북한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
과연 이게 안전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예.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예. 더 저희 이제 그 발의하신 예. 그 요 조례를 저희가 검토할 때 저희가 이제 같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이제 찬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민간 교류를 통해서 실제로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같이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교육과 학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류를 준비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이 부분에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찬성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네. 그 행태를 좀 보면 네, 저는 좀 4번에 가깝지 않느냐. 네, 비품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지원, 퍼주기 이런 게 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네. 위원회 구성. 예, 예. 위원회 구성, 이거는 구성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합니까? 위원회 예. 구성은 예. 저희가 이제 다른 내나 조례나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네. 교육감님께서 일부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이제 밑에 지금 나와 네네. 있는 구성 네네. 방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네네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4번에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저는 이거 네네. 빼고 싶습니다. 네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위원회도 지금 제가 쭉 보면 다른 위원회에 대해 이야기를 안 드릴게요. 보면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단체라든지 필요한 쪽에 교육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서로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위원회 구성을 해야지 그 안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발전 방향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결되는 거예요. 네네. 같은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급진적으로 추진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지금 위원회 구성을 좀 봤거든요. 다른 위원회. 예예.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나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쪽에 보면요. 한번 사설이 있어요. 네.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생각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그 시급성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 1947년 분단 이후 지금 현재 70년이 넘었고 그 1세대 분단 1세대 분들은 실제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통일을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 가시고 난 다음에 통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현재는 두려운 상태인데 지금 또 저는 충분히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단되었을 그 당시부터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가려고 좀 더 소통하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민간단체에게만 위임해놓고 정부나 국가에서는 그냥 방관자처럼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되었고 이러한 시점에 지금 윤도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저는 아주 늦었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남북 지금 상황이라든가 여러 상황에 있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교류와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사실 최근의 것도 코로나19 사태라든가 기타 등등의 다른 사태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민간이나 또는 학생들이나 그런 교류가 활발했다면 서로 오해가 없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축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만 맡겨두고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천만 명 전부 다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모두가 다 여야와 관계없이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그때 통일되었을 때 노력하지 않고 통일되었을 때 통일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독일 통일 사례를 봤을 때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통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갑자기 일어난 통일 때문에 동독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체제 자체가 없는 상태, 무정부 상태 같이 그렇게 아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반발 세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좀 더 줄이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자. 너무나 지금 현재 70년 넘도록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북한과 남한의 괴리감이 너무 크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같이 좀 더 좁혀가자, 거리를. 그런 차원의 조례면 어떻고 시행규칙이면 어떻고 국가법령이 어떻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저는 조례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8조에 보면요.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및 남북 교육교류 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해서 3분이 들어갑니다. 위원회는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당연직으로 3분이 들어가면 물론 이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위원회에 명시하지 않고 15명 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좀 더 많은 분들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15명 이내에 되어 있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조문에 보면 그 밖에 남북 교육 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문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께서도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임명하시는 분과 계획 수립하시는 모든 기관이 교육청입니다. 시나 또는 국가나 모든 사무에서 보면 실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람을 넣어야 되죠. 그것이 너무나 이쪽으로 치우치고 1, 2, 3항의 사람이 적다면은 배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균형 잡힌 배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적극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교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류 협력 조례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텃밭 조례에 대해서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찬성합니다. 저는 하나 더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개발이나 또는 기초학력이나 국영수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과 같이 친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교육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1인 1학기라든가 1스포츠 체육이라든가 또는 국영수 필수 뭐 학력 기본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텃밭도 기본 개념으로 1인 1 텃밭이라든가 누구나 조금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동아리 개념으로라든지 또는 지역 주민각 활성에서 의무적으로 한 학교마다 꼭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부탁사항 잘 접수해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질의가 좀 오고 갔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두 조례를 일괄상정했는데요. 우선 지금 의원번호 제 6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특법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번에 이제 가결을 하고 향후 지금 이제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또 의원님들 간에 좀 찬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해를 하고 좀 의원님들 간에 좀 의견을 나눈 후에 다시 속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특법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먼저 이제 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기호 의원님. 지금 학교특법 활성화 조례 질의가 좀 있으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기 의원님 학교특법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특파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 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 함량과 생태 환경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학교 특pat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님의 책무는 단위학교 책무로 전가되는 실정을 초래하면 선생님들의 업무는 매우 전가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용두삼이에 걸치어 그칠 우려가 높다는 의견들이 각 학교에서는 좀 지배적입니다. 학교 현장은 매우 민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지도와 학생 생활 지도 및 업무 등으로 매우 혼잡하다고 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업무가 추가되어 언어 영역이 소홀해지는 결과로 반영될 것이라는 추측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각 학교마다 보면 지금 학교 특파트 관리를 잘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표적인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학교에 미치는 그 영역들이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부담 없이 그동안 텃밭 운영을 하다가 물론 그 짜투리 공간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전혀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그리고 주무관 분들이나 또 학교에 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런 쪽에 또 취미가 있어서 텃밭을 운영을 하고 또 수확을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에게 판매를 해서 이 수익금으로 또 좋은 일에 쓰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이 넓은 학교도 있겠지만 짜투리가 전혀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무화한다는 것은 땅을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무화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성과 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다 보면 학교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취미가 있으셔서 교감 선생님께서 또 텃밭을 이용을 하고 풀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라든지 아이들이 수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텃밭 관리를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례로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미치는 또 학교에 또 부담이 오는 부분들도 크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학습원으로서 체험활동 기회를 초등학교 때는 보니까 타 곳에 이제 이렇게 체험활동을 직접 가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좀 보기 싫은 게 학교 같은데 유휴 공간이 있는데 풀이 나서 막 보기 싫은 때에는 짜투리 저런 공간에 텃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또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시거나 하면 그게 진짜 풀밭으로 그냥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뭐 시니어 뭐 이런 할머님들이 오셔서 풀도 매주기도 하고 뭐 잘 이렇게 운영하면 좋은 방법은 될 수는 있기는 한데 이걸로 인해서 부담이 오지 않는 정도 내에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큰 부담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의 불편한 점이 좀 없도록 최대한 지원 방안을 하지 않고는 이게 운영되기가 농사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문가가 없이 그냥 텃밭 관리를 선생님들이 한다라는 거는 정말 짜투리 땅은 가능하지만 학교에 좀 공간이 넓은 쪽은 진짜 대농사 지을 만큼 넓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취미가 있으셔갖고 해주시다가 다른 데로 전근 가셔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참 보기 싫을 때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두건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는데 저는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묻고 있는 것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사업을 잘 못하고 있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 계획도 못 세웠고요. 그래서 없어도 지금 잘하고 있는 학교는 있기는 합니다. 이런 텃밭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어도 학교 요요농주가 있는 학교에 운영을 선생님들이 또 취미가 있으셔서 또 주무관께서 또 취미가 있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공간이 비니까 수확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크는 과정도 보여주고 또 그 안에 보면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뭐 심지어는 배추 무까지 제가 심어 놓은 걸 보고 저도 학교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잘해놓은 곳은 정말 농사꾼이 오셔서 농사를 지으실 만큼 지은 것처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학교 울산교육 현장은 제가 와서 볼 때 교육청에서 무엇이 내려간다고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학교 텃밭에 관심이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대로 그 학교에 계시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기욱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또 이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선생님이 교육에 집중해야 되는데 텃밭 관리에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부분은 성과의 평가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조례 조항에 또 내용에 또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학교에 있으니까 그렇죠. 부담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이제 교육청에서 아마 계획을 지금 국장님께서 만들어 세우실 텐데 아마 원하는 학교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갈 겁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가면 인력적인 지원도 가는 것이겠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대 예술꽃 씨앗학교라는 사업이 있는데 한 학교에 1억가량 4년을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로요. 근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학교가 지금 계획서 안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4억을 줘도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울산교육 현장은 지금 조례가 보면 텃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 학교와 협의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 조례는 학교에 부담이 되는 조례는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던 선생님들께서 본인 취미도 있고 아이들 교육상 이걸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다른 타 학교로 가시다 보면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풀밭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각 학교에 다녀보면
잘해놓은 학교는 정말 뭐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과연 학교 1순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80%, 90%가 다 싫답니다. 한두 분의 선생님들은 취미가 있으셔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겠지만 애들 교육상 뭐 물론 하겠지만 대농처럼 하는 학교도 한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화되지 않게끔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답변을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울산에 있는 학교는 한 248개 되는데 한 2.5% 하고 있습니다. 80%, 90% 실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예산도 아마 10%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학교들은 안 하고 지금은 그 학교 안에서 계시는 선생님분들이 저는 다는 안 알아봤지만 일부 학교에 보니까 그 학교에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 계시지만 80%가 왜 이것까지 하셔야 될지 조례가 왜 이게 돼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식물을 키우면서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 선생님들이 불편해할까봐 거기에 선생님들이 텃밭에 관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들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학업 플러스 또 텃밭 이렇게 돼서 원치 않는 이런 자연 친화적인 생태 교육을 맡게 된다면 그 선생님은 그거는 이제 저희들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뭐 교장 선생님하고 이해해서 텃밭에 관심이 있고 생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으로 배정해서 그렇게 조율하면 그런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계 의원님, 두 분 의원님들이 아직 질의가 더 있으셔 하셔서 또 하실 말씀이 좀 제가 추가 질의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수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입니다. 우리 윤덕권 의원님, 하여튼 뭐 텃밭 활성화 지원제를 우리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면서도 저도 사실은 뭐 요 전에 학교 숲 활성화 관련돼서 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내용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그런 조례라고 봐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므로써 또 학교 우리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변화라든지 뭐 발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요 조례 뭐 발의를 하신 의원님 계시지만은 요 앞에 제가 학교 숲 지원 관련돼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교육청에서 뭐 학교를 선정을 좀 해서 학교 숲을 조성을 하겠다. 그때 추계 비용도 나오고 충분히 나와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제가 조례 발의한 이후에 학교 숲 관련돼서 뭐 진행 사항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시설과에서 네. 그 시설 관련이라서 시설과에서 요 주관을 했었거든요. 네네. 했었고 그 교육감님 공약 사항으로 교당 5천만 원씩 해서 아마 네. 총 10개 교과 지원 맞습니다. 계획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요거는 주관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데이터는 좀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조례가 있어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윤덕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호응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학교의 관리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가 있지만 여건상 못 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대다수고 제가 여기서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아까 김선미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1인 1텃밭 저도 찬성합니다. 충분한 공간만 있으면. 하지만 관리의 어려움, 비용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 학교 숲 조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학교에 어떻게 보면 시설직이라 해야 되죠. 학교 나무 관리를 하시고 그쪽에 이제 나무의 그 발육 상태라든지 문제점
뭐 그런 나무 관리를 쭉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도 안 계시죠. 안 계시고 시설직들이 다 없어지시고 자연 감소가 되시고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의 나무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무를 베야 된다 하면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서 뭐 그 장비 이용해서 나무 베주고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인력적인 지원만 하지 나무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그 관리를 해주는 사람은 지금 안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윤덕권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청에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인력 지원을 아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력 지원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력 지원을? 저희가 그게 아마 이제 7조에 보시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양성기관이나 뭐 텃밭 관련해서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도 이제 교육청에서 전문 인력 자체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규정상 그렇죠. 할 수는 어렵죠. 없고 네. 실제로 경비를 지원해서 이 부분이 어쩌면 이제 아까 정교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또는 능력이 있는 부분이 있는 학교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분들 전문 인력이 뭐 100명씩 이래 양성을 해마다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양성해오는 인력 그 풀을 저희가 제공만 하고 학교에서 필요하면 이분들을 불러서 실제로 요 이제 작업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 정교욱 의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사실 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부담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설 규정에 학교 텃밭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학교에는 텃밭은 다 갖고는 있어요.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대신에 이제 학교 규모에 비해서 아주 적은 규모는 그렇죠. 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조례가 이제 완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년 또는 어느 6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한 번은 여기를 이제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지원이 되도록 한다면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과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력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좀 방안이 좀 연구가 돼야 된다는 말씀하고 네. 우리 그 신청 학교에 네. 뭐 교장 선생님의 또 성향에 따라서 네. 뭐 달라지겠지만 우리 특히 교직원들 네. 교직원들한테 그 부담이 좀 전가가 안 되도록 네.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네. 뭐 나중에 뭐 사항에 대해서는 뭐 좀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면 되니까 네. 지금 당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또 준비하시는 우리 윤덕권 의원님 네. 수고 많으셨고 네.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차차 조금 저희가 한번 보고 같이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인력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좀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네. 방안 연구를 한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시현 부위원장님,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게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간담회도 함께 하셨고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 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안이 최초 발의 시한이 2010년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이 늦은 지금에서야 발의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지금에서라도 지금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고요. 협력 사업 범위에 대해서 분명히 완전한 실행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평화 통일에 대해서 필요성은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으로도 끝나지 않고 제도적으로 발의해 주셔서도 감사 인사를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텃밭 조례 관련해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아이들한테 놀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면서 긍정적인 조례안이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교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시현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텃밭을 1인 1풋 텃밭에 대해서 제가 희망사항으로 건의드리는 것이고 가능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학교 텃밭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텃밭을 두고 거기서 누군가가 선생님이 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거기를 관리해서 무엇인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어떤 그런 체계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텃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서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실제로 본인이 키워보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의 업무는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계시는 그 학교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과도 교류해서 같이 텃밭을 키워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학교 선생님과는 물론 선생님들도 1인 1텃밭을 하시면 좋겠지만 학교에서는 직장이고 가정에서야 텃밭을 하겠지만 다른 일이니까 본인의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랑 별개로 텃밭은 아이들에게 체험하고 우리 환경 생태에 대한 교육으로 그런 차원에서 더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좀 더 저는 의무성이나 또는 강제성을 더 띄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사실 기후위기가 지금 엄청 심각하고요. 기후위기가 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님. 그거는 전 세계적인 그런 하나의 기후위기고 특히 이번 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아마 전 국민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생성되고 지금까지요. 생명체가 살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지구는 간빙기와 빈간기 등등 기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생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월등히 높았고요. 심지어는 고사리가 소나무만큼 키가 컸을 정도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위급한 이유는 뭐냐면요. 위기인 이유는 기온이 급상승하기 때문이에요. 인류라든가 생명체가 급상승하는 데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바로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기온이 1도, 2도, 3도, 4도 상승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0년 이렇게 걸리면 문제가 안 돼요. 거기에 적응해서 변화해가고 진화해가는 거니까. 그런데 몇 년 안에 갑자기 기온이 1도, 2도 상승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우리 플라스틱 사용하고 뭔가를 하지만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법적으로 플라스틱 사용하면 처벌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기후가 심각하게 위기가 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변화해가도록 교육하자. 지금 또 늦었지만 하자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가능하다면 좀 더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텃밭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나름대로 가산점도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김선미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기후위기에
대응 행동 확산에 따라서 우리가 2020 기후 위기 대응 능력 강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번에 생태 환경 교육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있는 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당 한 200만 원을 지원해서 시책 건장 사업으로 이게 이 텃밭 전 학교의 텃밭 이 생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1인 1텃밭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태 환경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 지원을 하고 또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의원님들께 조금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 이렇게 이제 교육 과정 속에도 실제로 학교 텃밭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년에 집중적으로 이 학교 텃밭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면 예를 들어서 4학년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 집중적으로 학교 텃밭 관련한 이제 이런 참여했던 그런 활동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1, 2, 3학년이나 5, 6학년은 실제로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학생들이 그 학년기 중에 이런 체험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재차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한 번 이상은 이런 그 교육에 노출된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과거처럼 학교에서 체육선생님이나 뭐 교장선생님이나 어떤 특정한 선생님의 개인 텃밭인 것처럼 그분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는 한 5분 정도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텃밭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텃밭이 의무적으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텃밭이 없는 학교,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교들 뭐 다른 건물이 있는 거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아니면 이 텃밭에 선생님들이 업무에 좀 초래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학교에 보면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정해는 져 있겠지만 그 이상에 더 가고 덜 가고는 교장 선생님 재량일 것 같는데 자연학습은 그러면 우리 생태 환경 교육을 위해서 체험활동 기회를 좀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외부에 가서 잘 농사 지어놓은 거, 농사 짓고 있는 과정, 그리고 수확하는 과정을 요즘 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업무에 경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반대하시는 의견보다는 사실 이제 어떻게 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주였던 것 같고요.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좀 이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먼저 의결을 좀 하고 정해 후에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좀 의원님들과는 좀 협의를 거친 후에 다시 속기를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45 울산광역시 교육청 남북 교류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요. 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4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남북 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의원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좀 정의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간에 저는 협의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의 찬반 이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그리고 제72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45 울산광역시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광역시 제가 포함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4인 이상에 도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한 번도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조금 이견이 있음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조례가 2010년에 발의되고 난 뒤에 벌써 10년이 지났고 지금 전국에 10개 교육청, 인구로 보면 72%의 인구가 이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위반하는 과정에 주셨던 그런 당부 말씀들은 제가 잘 새기고 또 집행부도 아마 많이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그런 좀 어려움을 표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수렴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 의견을 더 앞으로 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두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조례가 표결로 해서 이제 가결은 되었지만 오늘 우리 김종석 의원님, 정기 의원님 반대 의사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그 반대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좀 심려를 기울여서 조례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여기 김종석 의원님, 정기 의원님 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주신 만큼 이 조례가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 견제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석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김종석 의원님. 네, 김종석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보여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조례 없이도 아까 보여주셨던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나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남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다 하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추가로 우리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계획이 거의 없다. 어차피 중앙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당장은 국가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게 좀 이루어지고 나면 나중에 우리 또 지자체라든지 교육청에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시기상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회의를 이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원격 수업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문화 예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근데